지금 제가 드린 거는 그래도 오늘 오셨는데 좀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첫 번째는 이제 단어 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혼동할 만한 자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두 번째는 어법 문제 50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바로 옆에 답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어법 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적어서 50문제 풀게끔 하시고, 거기서 40문제 이상 맞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법 어느 정도 다 준비되어 있고 둘 중에 고르시오는 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밑줄 어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개 이하나 이제 반 정도 많이 틀렸다 그러면 어법부터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 여고 어머니들이시죠? 네. 근데 사실상 이화 여고가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이제 내신 준비할 때 힘든 게 어법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A부터 Z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대해서 어법을 공부하긴 해야 하니까 어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내신 때 선생님 저는 어차피 몇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좀 감수하고 갈게요, 안 하고 갈게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다른 이제 간담회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이화여고는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독해학교입니다. 독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어법에만 또 방학 동안 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화여고 내신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화여고에 오는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는 좀 준비를 많이 해놓은 터라서 아마 3월 모의고사 시험 보시면 100점이 수두룩빽빽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그럼 똑같이 독해인데 뭐가 다르다고 하면 좋냐면, 일단 50%가 내용일치와 추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게 어느 식으로 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40%가 이제 수능형,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냥 뭐 제목, 그리고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빈칸 추론,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10%가 이제 어휘인데요. 이 어휘가 조금 학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138기 기준으로는 어휘가 책이 들어가서 매 시험마다 400개씩 외워야 했어요. 근데 또 137기는 안 들어갔고요. 또 136기는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한 기수 건너서 이제 단어가 들어가니까 약간 이번 기수는 또 운이 좋으면 단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가 이제 어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화여고 이제 독해학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머니들. 이해한 거 고르세요. 추론한 거 중에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언급되지 않은 거 고르세요. 다 내용일치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문으로 이제 학습할 내용이고요. 선지가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문 길이와 선지가 비슷하다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약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의 길이를 넘어가는 선지가 요새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38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어 선생님이 고3 선생님이 한 분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한테 독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지문의 그 선지의 길이를 많이 늘려놓게 해서 그 문제로 판가름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7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언니들이죠. 올라가는 언니들한테 이제 외부 지문이 도입되는데, 글씨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혹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봐 좀 흐리게 해놨고요.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데 이 외부 지문이 아무거나 뜬금없이 나오진 않고요. 보통 이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 소재와 관련된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가 다 개정이 되어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외부 지문 찾아가면서 다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독해형으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과서에서 외부 지문 한 두세 문제에서 아이들이 1등급을 좀 판단을 질 수 있는 오답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지가 긴 지문에서 이것도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면 딱 10점이에요. 10점 정도에서 90점을 맞게 되면 이제 한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9등급제에서. 그런데 실제로 1학년 때 이번 기수, 그러니까 138개에서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내서 90점 맞은 친구들이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화여고가 되게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올렸다 내렸다 좀 이러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을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난이도를 확 높이는 그런 결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90점 정도 나오면 3등급 정도 나온다. 그리고 많이 어려운 경우에는 80점대 후반까지 되고요. 1등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95점 이상은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95점이 1등급, 그리고 2등급은 이 사이에 90점대 초반에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2개씩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제가 단어도 말씀드렸는데 단어가 한 4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어에서도 결국 독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도 준비를 해주는 게 보통은 이 정도예요. 너 단어 줄 테니까 옆에 뜻 써. 이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실제 시험이 이렇습니다. 밑줄 친 빈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어휘를 고르세요. 그리고 이 문장이 하나의 단문,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문장을 아이들이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중에 내가 외운 단어를 여기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총 10개가 출제가 되는데 10점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빈칸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히 짝지어진 2개를 고르시오를 해서 또 아이들이 여기에 단어를 다 짝을 지어서 맞는 거를 또 해석을 해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 영역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 독해형으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20점 버려요. 그러니까 어법도 버리고 단어도 버리고 나는 오로지 지문만 파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열문학의 고작 10점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는 뒤에 지문에 좀 시간을 더 쓰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좀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당연히 1등급 맞을 거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단어 문제는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뭐 이런 전략적인 문제 풀이는 뭐 나중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알려줄 거고요. 제가 이제 가장 큰 난관이라고 써놨는데 뭐 그래 알겠어. 이화여고 뭐 외부 지문도 나오고 뭐 시간도 되게 변별력 있게 많이 내고 하는데 이화여고의 특징은 시간 싸움입니다. 50분 안에 1학년 뭐 40분, 요건 제가 3년 전부터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40분 만에 정도에는 한 32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지금 1학년 같은 기준에는 50분에 4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정도 걸리게끔 풀라고 해서 사실 뒤에 가면 서술형도 또 이화여고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 배분이 진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독해를 빨리 해야 합니다. 결국 독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답의 개수를 안 정해주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둘둘 고르시오. 2개 고르시오. 2개 고르시오. 이게 이화여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와서 선생님 저 이거 하나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요. 틀린 거야. 이거는 소술형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그럼 맨날 이거 가지고 선생님 저는 여기서 다 틀리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니고 1등급 맞는 학생들은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하고 보통 아이들 3등급 맞아도 정말 잘하는 거고요. 어머니들 거의 다 4등급, 5등급에서 첫 시험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 듣는 친구들 기죽을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자신만만하게 오는데 실제 시험을 봤는데 4등급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화여고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화여고를 가르쳤으니까 실제 선배들 이제 학적으로 이제 지금 내신 이렇게 해서 가는 친구들 보면 2점 초반대가 돼서 서울대 1차를 붙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화여고는 지금 이번에 제 생각에 그 경쟁률이 제일 셌잖아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내신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잘 써주시고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잘하게끔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5등급제로 변하다 보면 아무래도 등급에서 무조건 1등급을 맞지 않으면 이제는 대학을 가기 힘든데 1등급 중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판가름을 할 것이냐. 이제는 2등급 친구들이 다 1등급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적성을 찾아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밀고 가는 친구들이 잘 봅니다. 학교에서 잘 쳐줘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행인 점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 외부 지문이 딱 3문제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는 지문을 가지고는 장난은 치지 않습니다. 이화여고가. 그러니까 내가 지문 학습했으면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네. 단 하나의 차이는 어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는 살짝씩 변형을 하고 있어요, 요새. 애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 아이들을 암기를 시키지 않거든요. 타학원은 아예 암기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 와서 지문을 암기만 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시험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42문제 중에 13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 건 암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지문을 습득해야 되고요. 논리력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알고 있어야 앞에 밑에 내려가서 선지를 읽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 내용을 모르면 내가 여기 선지를 읽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확인해야 돼요. 그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여고가 다행인 게 지문이 똑같으니까 지문을 내가 논리적인 구조로 외우고 있으면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올라가서 찾지 않아도 선지만 보고 판가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을 좀 시킬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고의 해법은 내용을 통달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선지의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약하고 나서 내신 때 매 시간마다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저는 교재를 정말 갈고 닦았습니다. 제가 5년을 했어요, 이화여고를. 굉장히 오래 한 편인데 이화여고는 무조건 해석이 중요하고 지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지문에 대한 로직 정리를 합니다. 이 로직 정리가 뭐냐면 이 해석은 따로 하는 거고요. 해석은 따로 하는 거고 이 영어에 한글을 쓰는데 로직에 맞게 쓰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요거는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입학하고 나면 제가 선배들이 했던 거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어떤 선배들은 저는 이 로직만 잘라서 그것만 보고 다녔어요. 그래요. 100점 받은 친구들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법과 어휘는 기본적으로 빈칸과 둘 중에 고르시오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요. 해석 연습을 무조건 계속 하기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재에서 저하고 수업할 때 해석 한 번,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로직 정리 한 번, 숙제로 또 다시 한 번 해석 한 번, 그리고 저하고 이제 리뷰 테스트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색깔 칠해서 로직에 맞게 정리를 해라 한번. 그러니까 지문 한번 최소한 5번은 보고 가자. 이 심정으로 저는 교재를 만들었고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직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로직 정리 잘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화여고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 시험이 암기를 해서 쓰는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뭐 중요한 어법 같은 거 보통 다른 학교들은 그렇잖아요. 그거 외워서 너 써 이러는데 이화여고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을 선생님들이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의 빈칸을 2개를 뚫어놓는 거예요. 요약문에 빈칸을 2개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네. 그런 다음에 너 위에 올라가서 이 지문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변형해서 써. 변형. 그러면 변형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품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justify. 명사형 어떻게 되죠? 우리 fine 붙으면 fication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justification.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쓰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예 문제가 한글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 지문에서 뭐 도대체 농업이 왜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영어의 한 문장에 맞춰서 완성해라. 명작하라는 거예요. 위에 지문 찾아서 명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화여고는 여기 있는 지문을 암기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문을 내가 한글에 맞게 다 통달을 해서 너가 새롭게 뭔가 주제를 쓸 수 있는지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어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문장을 너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 어순 잘 맞춰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서술형은 내실 때 준비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시험지를 지문마다 다 주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매 시험마다 올 때마다 이제 제한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이제 단어 같은 경우도 그냥 1대1로 매치되는 시험을 총 2바퀴를 돌리는데 한 바퀴째만 보고요. 2바퀴 돌릴 때는 실제 똑같이 예문 주고 여기에 들어갈 말 쓰도록 하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화여고 시험에 맞춰서. 그래서 이거를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한 80개씩 이제 외워온다고 치면 이 80개를 전부 봐요. 전부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보게끔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시험 전에 딱 한 번 똑같이 이화여고 스타일로 보게끔 하고 있고요. 지문별 변형 문제 테스트는 매 시간마다 제가 리뷰 테스트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신 2주간은 사실 교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직 좀 영어를 읽는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2주 동안은 제가 기본기도 다짐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의 수보다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인데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던 친구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친구들은 어딜 가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했던 친구들이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제가 그거를 보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1학년 때 계속 4를 이렇게 찍었던 친구를 2학년 때 저를 만나면서 2점, 2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마지막에 1등급으로 이제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15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오르는 경험을 하면 좋아요. 그게 하나의 성취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성취들을 제가 만들어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수강생 대비 1, 2등급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배들 중에서 계속 1등급 맡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후기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친구들도 왔으니까 저하고 끝나고 잠깐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성적이 향상되는 친구들의 제가 공통된 특징을 딱 3가지로 보면요, 질문이 많고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시면 자기가 질문할 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면 막 저를 찾아요. 선생님, 저 오늘 질문할 것도 이만큼인데 되세요? 시간 되세요? 질문이 많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메타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신 때 되면은 사실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게 많지만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걸 꼭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는 숙제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했다고 막 늦게까지 남기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거든요. 하지만 못한 숙제는 그 주 안에 끝내요. 어떻게 해서든 끝내서 저한테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제가 물론 많이 이렇게 다그치긴 하지만 자기가 하지 못한 숙제는 무조건 끝낸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진짜 너무 바빠서 진짜 바빠서 제가 조금 더 미뤄야 될 것 같아, 내가 숙제를 미뤄야 될 것 같으면 저한테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본인이 정해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계획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잘 된 친구들은 이렇게 3가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화여고에 가서 기숙사를 이제 가게 되면 친구들이 결국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혼자 공부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서 진짜 멍 때리고 앉아있거나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빨리 자기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화여고가 조금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니면 11시에 칼같이 이렇게 불을 끄고요, 공부를 더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시험 때만 뭐 1시까지 이렇게 새벽 야자를 시키거나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습을 시키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8시 그리고 8시부터 10시 이렇게 딱 2시간씩 딱 4시간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 사실 숙제하느라 바쁘겠지만 그 안에서도 아이가 좀 잘 공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착 선생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일단 과제 공지를 요일마다 할 과제를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특히 아이들이 되게 등한시하다 보니까 보통 토요일에 수업을 하거나 일요일에 수업을 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그 과제를 시작해요. 저는 절대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럼 지문을 우리가 한 주에 수업했던 지문이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일요일에 수업이 있는 지문을 토요일 저녁에 본다? 저는 수업을 그 전주에 했잖아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월요일부터 조금씩 나눠요. 이거 제가 진짜 약속하는데 하루에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안 되는 분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나 30분 동안 할 양을 정해줘서 하게끔 과제 공지해주고요. 과제 알림을 제가 중간쯤에 해줍니다. 수요일에 정신 못 차린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손도 못 댔으면 과제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꼭 숙제를 시작해야 좀 됩니다. 라고 과제 알림을 해주고요. 과제 독촉을 합니다. 한 금요일쯤 돼가지고는 못한 질문 듣고 이해 안 가는 거 다시 보고, 땡땡이랑 땡땡이는 빨리 시험 봐서 못한 거 내놔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한 날 제가 과제 검사를 하고 이제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새벽에 이제 제가 11시부터 들어오게끔 해서 같이 숙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숙제 안 한 사람 다 들어와라. 그래서 뭐 한 11시부터 일찍 끝내는 순으로 다 가면 제가 한 2시까지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너가 부족한 점을 제가 이제 시험지를 다 분석을 해줍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단어는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하며 그래서 제가 시험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하자라고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1대1 관리도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 감추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고 되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편하게 그냥 수업을 하거든요. 되게 친구처럼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격적인 면들, 좀 소심하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친구들은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잘 챙겨주고요. 그리고 저는 예비고 1부터 최근에는 이제 재수생 2가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전학년을 좀 그동안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년에 무조건 영어는 이때까지는 이거는 좀 끝내놔야 된다. 그런 점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6월까지 제가 3등급이었거든요, 영어가. 그러니까 진짜 영어를 못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수능 때까지 한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영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했다가 잘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의 그런 습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말씀드리다시피 수업이 한 4시간 정도 이제 내신 때는 해야 되는데 3시간은 수업이고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3시간 동안 수업하는 게 힘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래도 제 목소리가 졸리진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재밌게 좀 수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공부를 같이 할 건데요. 9주 완성이라고 해놨고 사실 스텝 1과 스텝 2를 나눠놨는데 지금 스텝 1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직접 제작한 교재라서요. 이화여고가 어차피 교과서는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교재를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화여고는 매년 부교재가 바뀝니다. 단지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수능이에요. 수능형 모의고사가 부교재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지문을 기본적으로 5주차 동안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해력 키우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꼭 가져가야 될 단어 5개. 이건 무조건 외우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될 만한 문장 해석과 그리고 그 정리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요. 코넬 노트 기법이라고 하는 정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지문을 지금부터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문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수업하고요. 그리고 어법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어떤 시험에서 어떤 지문에서 어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법은 무조건 A부터 Z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딱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장의 형식 그리고 동사의 시제, 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와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준동사 그리고 특수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위클리 과제는 지금 언니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 데일리 어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화 기출 3개년 단어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보셨으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단어 40개씩 외우고 매일 제가 시험지도 다 준비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매일 암기해서 매일 시험 가서 저한테 전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지금부터 좀 해놔야지 한 50일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금 대학 때까지 50일 정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일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2,000개 할 수 있겠죠. 2,000개. 그래서 2,000개 이렇게 외우는 거 목표로 가져가도록 하고 1주차 스텝 1이 끝나고 나면 스텝 2에서는 서술형 대비시킬 겁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독해와 그리고 서술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어머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